자, 여기 110조 보시고, 이랑, 자, 지금 제가 하는 지문은 O입니까, X입니까? 여기 보시고, 사기나 강박이 한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O입니까, X입니까? 아니요. X? 네. 어떻게 합니까? 취소할 수 있다. 다시 한번, 무효로 한다고 취소할 수 있다고는 말장난이 아니라 그 효력이 하늘하고 땅 차이라고 그랬죠. 취소할 수 있다는 건 일단은 유효하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무효가 아니라 일단은 유효합니다. 그래서 사기나 강박의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항은 건너뛰고, 사망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사기가, 그러니까 여기 간단하게 그냥 쉽게, 자, 갑하고 을하고 1억 원의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됐는데 요 을이라는 애가 사기꾼이었다. 그래서 을이 갑을 사기쳐 가지고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됐다. 요요 무효? 일단은 유효. 그래서 여러한 매매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이것도 처음에 안 잡아두면 시간이 한참 지나가지고 엉뚱한 소리 합니다. 자, 그러면 갑, 이 매매 계약 취소할 수 있습니까? 조문에 따르면. 네. 을 취소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아, 을? 네. 을이 취소할 수 있습니까? 어때요? 안 됩니다. 이게 안 돼. 네. 왜 안 됩니까? 아니, 자기가 나쁜 놈인데. 그렇죠. 그냥 그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상식적으로. 그런데 이제 잠깐만 법령집 봐보시면 법령집에 140조 조문을 봐보시면 일단 조문 읽기 전에 제목을 보시면 법률행위의, 법률행위가 뭔가 헷갈리면 뭐 떠올리라고요? 법률행위라는 단어가 싹 와닿지 않으면 뭘 떠올리라고? 법률행위의 대표가 뭐다? 이것도 벌써 이제 4번째인가 5번째인가요? 그 앞에, 매매하기 전에 앞에. 법률행위의 대표인 거, 계약. 예. 그 다음에 계약의 대표 주자가 매매 계약.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단어가 뭡니까, 여러분? 법률행위의, 그 다음 나와 있는 단어가 취소권자. 권리입니다, 권리.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 사기친 놈 지금 범죄자. 얘한테 이런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라는 게 앞뒤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을이라는 아이한테는 취소권을 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그러니까 이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갑. 취소권자. 을은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이것도요, 정말 간단한 것 같아도요, 한참 강의하다가 5월달, 6월달 가가지고요, 물어봤을 때 개념이 안 잡혀 있는 분들은 그냥 사기와 매매 계약은 취소할 수 있으니까 얘도 취소할 수도 있고 얘도 취소할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140조 조문 한번 보겠습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 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 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사기 강박에 의하여, 이 말이 당한 걸요, 당한 거. 당한 거. 그러면 이제 나중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취소권자고 얘는 취소권자의 상대방. 그랬을 때 이 상대방은 취소권자다 아니다? 아니다. 다시요. 갑하고 을하고 1억 원에 1,000만 원에 1천만 원의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성립 과정에서 갑이
1억 원의 매도 청약할 의사로 타이핑을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1천만 원으로 타이핑이 됐고 여기에 대해서 을이 콜을 한 겁니다. 되셨죠? 그러면 이 매매계약은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에 따라서 1,000만 원으로 성립이 됩니다. 착오가 존재하죠? 누구한테? 둘 다? 아니요. 답한테. 그러면 여기서 취소 권자는 누굽니까? 을 취소할 수 있습니까? 아까 조문 봤죠? 착오로 인해서 의사표시를 한 사람, 착오한 사람이 취소 권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취소 권자도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사기, 강박, 착오 나오면 착오로 의사표시를 한 사람, 사기당해서 의사표시를 한 사람, 강박 쫄아가지고 의사표시를 한 사람이 취소 권자지 그 상대방은 취소 권자도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 기본 개념 중의 개념이니까 확인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기의 개념. 사기는 아까 제가 여기 기망이라는 게 여러분 잘못된 정보를 주는 겁니다. 그럴 때 아까 실수로 기망할 수도 있고 잘못된 정보를 줄 수도 있고 일부러 잘못된 정보를 줄 수도 있는데 사기쳤다라고 하려면 일부러 고의로, 그러니까 이 핵심 단어 되셨나요? 고의로 사람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는 위법 행위를 말을 한다. 됐습니까? 가로는 지금 필요 없고. 그리고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타인의 고의적인 기망행위로, 아까 제가 일부러라고 그랬죠. 우리 시험에 어떻게 나온 적이 있느냐? 타인의 과실 있는 기망행위로 인하여. 이거는 사기다 아니다? 아니다. 아까 찌라시 일부러 아무것도 아닌 찌라시 잘못 믿어가지고 타인의 과실 있는 기망행위로 인하여 의사표시를 했다.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건 사기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것도 우리 기출 지문이었고 여기 다시 이제 가로는 건너뛰고요. 사기한 의사표시는 타인의 고의적인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져서 한 의사표시이다. 그러니까 사기한 의사표시는 착오 일종이다. 아까 그림 생각하면서 O였나요? X였나요? 오. 그런데 사기한 의사표시는 고유한 의미의 착오였습니까? 동기의 착오였습니까? 고의. 아니요. 아, 고유한 의미의 착오였습니까? 아니면 동기의 착오였습니까? 동기의 착오. 동기의 착오. 다시 한번. 고유한 의미의 착오는 일치, 불일치. 타이핑 잘못한 거. 불일치. 동기의 착오는 전철력. 일치, 불일치. 일치. 사기는 일치, 불일치. 일치. 예, 그거 다시 한번. 초반에 그것만 잘 잡아두셔도요, 괜찮습니다. 자, 그 정도 봐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 강박은 그냥 개념만. 위협하고 협박하는 겁니다. 강박은 고의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의로 해악을 가하겠다고 위협하여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위법 행위를 말을 한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80년대 같은 때, 70년대 같은 때 판례를 보면 어떤 사건들이 많냐면요. 국가가 강제로 재산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럴 때 어떤 형식을 취하냐면 국가한테 증여하는 형식으로. 왜 증여하겠습니까? 국가가 위협하고 협박하니까. 왜? 너 재산 안 바치면 묻어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 감옥에 보내겠다. 그러니까 쫄아가지고 공포심에 사로잡혀서 억지로 그냥 증여계약 이렇게 체결하는 것. 이런 사건들이 꽤 많았습니다. 과거에는 무슨 말씀 하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대표적으로 강박, 아까 공포심, 쫄아가지고 그러면 자 보십시오. 내가 지금 쫄아가지고 국가가 다시 여기 이렇게 여기가 권력기관 고의로 갑에게 해악을 가하겠다고 너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고 협박한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강박. 을의 강박에 의해서 그래 가져가 라고 해서 증여 계약이 체결이 되었다. 그러면 취소 권자는 갑이라고 그랬죠. 을은 취소권이 있다 없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취소권을 줘서는. 되셨나요? 그리고 취소할 수 있으니까
취소할 수 있는 증여 계약이니까 일단은 어떻다? 예, 일치하고 유효하다. 그러면 다시 한번 강박이한 의사표시는 일치입니까? 불일치입니까? 일치. 일치. 이미 아까 지금 이거 앞에 오늘 초반에도 말했지만 사기나 강박은 의사의 하자라고 그래가지고 의사와 표시가 일치합니다. 일치한다. 그러니까 속아서 준다고 하는 거나 쫄아서 준다고 하는 거나 이거는 그냥 하자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줄 의사는 있다는 겁니까? 있어요? 방금 의사와 표시가 일치한다고 그랬죠. 그럼 줄 의사가 있는 겁니까? 줄 의사가 있는 겁니까? 네. 예, 있는 겁니다. 있는 거. 유효니까 있는 거예요? 아니요. 일치하니까. 일치해서 있는 거예요? 씩씩하게 일치합니다라고. 네. 아니 일치는 하는데. 자, 의사와 표시가 일치한다고 그랬습니다. 계약서를 썼다면 증여한다고 적어져 있죠. 그럼 가백에는 증여 의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그러니까 일치. 일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 나중에 좀 부연 설명을 하겠지만 지금은 무조건 안 되면 억지로 외우십시오. 다시 한번 사기와 강박은 일치, 불일치? 일치. 그래서 지금 국가가 위협하고 협박하니까 쫄아서 증여한다고 했다. 증여 의사가 있다, 없다? 있다. 여기에 일치라는 말이 일치한다는 말이 실제로 증여할 의사 있다, 없다? 있다. 증여 의사가 있다라는 거. 되셨나요? 요거는 억지로라도 외워둬야 됩니다.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런 것들은요 미리 그냥 묻지마 암기해버리는 게 공부하는 데는 더 편합니다. 되셨나요? 진의가 실제 의사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나 주고 싶지 않은데? 주고 싶을까요? 안 주고 싶을까요? 안 주고 싶죠. 그러면 진의의 의미는요 생각일까요? 아니면 바람일까요? 바라는 상황일까요?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다시 한번 얘는 지금 강박으로 증여한다고 했죠. 증여 의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실제 의사가 있다 없다? 있다. 실제 의사를 뭐라 해야? 진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고 싶냐 주고 싶지 않느냐라고 따져보면 주고 싶지는 않겠죠. 됐나요? 방금 진의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진의라는 것은 생각을 말할까? 마음속에서 바라는 걸 이야기할까? 생각. 되셨나요? 단골 시험 지문입니다. 아 이게 지문이 나와요? 이렇게? 단골 시험 지문. 쉽지 않죠? 완전 헷갈리게. 네. 그렇게는 되어 있지만 몇 번만 연습하면 금방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재의 조금 앞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남단공의 강대사에서 강 찾아보십시오. 네, 강. 거기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강박에 의한 증여. 되셨나요? 찾으셨나요? 자, 강박에 의해 증여 의사 표시를 했다. 증여 내심의 효과 의사. 네. 있다, 없다? 있다. 있으니까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 중에 부정. 결여가 없는 거죠. 네. 다시 말하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있다, 없다? 있다. 네.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있다라는 겁니다. 있다. 그러니까 이게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일단 강박에 의한 증여 의사 있다, 없다? 있다. 근데 그걸 판례가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이 중에 부정을 사용을 한 겁니다. 그 다음 그 앞 페이지. 네. 21페이지 밑에 표에 왼쪽에 큰 제목으로 두 번째 제목 보시면 진의란 나와 있나요? 예. 네. 생각입니까? 바람입니까? 생각. 그래서
그 두 지문을 한꺼번에 읽겠습니다. 진이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연결됩니다.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되셨나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방금 제가 증여의사가 있냐 없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거는 주고 싶냐 주고 싶지 않느냐 이걸 물어본 게 아닙니다. 바라는 사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라지는 않죠. 주고 싶지는 않죠. 근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내용 의사표시라고 하는 표의자의 생각. 그래서 요걸 통해 가지고 여기까지 다 같이 나중에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봐두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30페이지 가셔가지고는 딱 한 단어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한 가지만. 그러면 요 취소권이라는 것은요, 청구권일까요? 아니면 형성권일까요? 다시. 얘는 취소권이 없으니까 갑이 취소권자인데 사기, 예. 이것도 시험 문제입니다. 요거 취소권이라는 것은 청구권일까요? 형성권일까요? 틀리셔도 됩니다. 아니요. 우리가 무늬만 청구권이고 실질은 청구권이었던 거, 맥주를 나누어 산의했던 거 있죠. 그거는 뒤에가 청구권으로 끝나는데 형성권인 것들 한 겁니다. 이거는 뒤에가 청구권으로 끝나진 않죠. 취소권이라고 끝났지. 지난번에 각종의 매수 청구권, 나누어 분할 청구권. 걔들은 뒤에 글자가 청구권이라고 끝났지만 실질은 형성권인 거였고, 여기는 그냥 취소권이라는 권리가 청구권일까 아니면 형성권일까? 다시요. 갑이요, 이 매매 계약을 취소하려면 을에 돈이나 승낙이 필요하다. 뭡니까? 있습니까? X. 그러면 취소권은 청구권입니까? 형성권입니까? 형성권. 형성권이 대충 뭔지 감 오시나요? 이 사람의 동의나 승낙 같은 건 필요 없고 갑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법률관계가 변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서 법률관계가 변동이 일어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일단은 유효했던 게 일방적으로 취소권 행사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그 계약이 무효가 돼버린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이 형성권이라는 요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한다. 그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한테요 사기를 쳤습니다. 되셨죠? 그럼 여러분은 이제 취소권자죠. 맞아요. 됐죠? 자, 그래서 밤에 이제 자려고 누웠는데요. 갑자기 저한테 사기당해가지고 매매계약 체결하는 게 지금 이제 떠올랐습니다. 막 억울하고 분하고 취소 막 울부짖었습니다. 그다음에 시끄러울까봐 입을 뒤집어 쓰고 막 울부짖었습니다. 우리 둘 간의 매매계약은 취소됐습니까? 아니요. 왜 안 됐습니까? 행사를 하지 않았어요. 아니요, 취소한다고 했잖아요 방금. 취소 울부짖었지 않습니까? 말로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슷한 취지가 그 이유가 111조에 적어져 있습니다. 거기 30페이지 중간에 박스 제2절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111조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 1항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그 효력이 생긴다. 여러분은 지금 혼자 입을 뒤집어 쓰고 취소라고 외치기만 했지 저한테 그 의사표시를 도달시켰습니까? 안 시켰습니까? 안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조문에 의해서 도달한 때 효력이 생겨서 취소가 되는 건데 도달시키지를 못했기 때문에 취소가 됐다 안 됐다? 안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2항은 다 읽지도 않습니다. 앞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단어가 확인하셨나요? 의사표시자 단어 확인하셨습니까? 아까 앞에는 차고에서는 뭐라고 적어져 있었습니까? 이 단어가 표의자. 예. 표의자하고 의사표시자하고 같은 말이라고 그랬고 제가 뭐라고 그랬느냐 표의자가 더 어려운 말이고 더 안 쓰는 말인데 민법을 개정을 손댄 데는 표의자를 다 뭘로 바꿨다? 의사표시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표의자를 아까 거기
거기 뭐야 차고에서 표의자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다. 지금 그거 보기 위해서 말했고 끝까지 볼 필요 없습니다. 없고 넘어가시고 32페이지 일단 펼쳐두시고요. 여기로 가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갑, 상대방은 이번엔 병이라고 하고요. 여러분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병하고 1억 원의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되셨나요? 네. 그런데요. 그러면 이제 매매 계약 체결했으니까 여러분은 병에 대해서 여러분이 약속한 걸 지켜야 됩니다. 그러므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를 부담을 한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근데 을이 이제 접니다. 제가요, 병하고 여러분의, 여러분의 부동산, 여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입장에서 보면 저는 남이죠. 이 남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여러분이 소유권 이전 의무를 부담한다라는 거 원칙적으로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무슨 말인지 안 된다는 거 이해되셨나요? 아니 이거는 여러분이 매매 계약을 한 거고 이거는 제가 매매 계약을 했는데 남이 한 의사표시 때문에 여러분이 의무를 부담한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그런데요. 남이 한 의사표시 때문에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내지는 있어야 됩니까? 필요합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은 지금 미국에 있고 이 건물은 한국에 있고 이 한국에 있는 이 물건을 지금 병한테 팔고 싶고 당장 돈은 급하고 그러면 이처럼 이거는 이 단어는 시험에는 안 나온 단어니까 원칙은 여러분이 의사표시해서 의사표시 한 사람에게 효과가 기속이 돼가지고 소유권 이전 의무를 부담하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 표의자 효과 기속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제도가 무슨 제도다? 대리 제도다. 되셨나요? 그럼 다시 정리를 하면 남이 한 의사표시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구속당할 이유가 있다 없다? 아니 원칙적으로 전혀 없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그럴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그거를 인정한 제도가 무슨 제도라고요? 대리제도. 그러면 남이 한 의사표시가 또는 제가 한 의사표시 때문에 여러분이 소유권 이전 의무를 부담을 하게 되려면 세 가지가 갖춰져야 됩니다. 요건이. 그거 제 마음대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114조에 적어져 있습니다. 거기 좀 봐보시면 제일 앞에 단어가 뭐라고 되어 있나요? 114조 딱 출발할 때 제목 말고 그 다음 대리행위의 효력 말고요? 그건 제목이고 대리인이 거기 딱 그 단어 대리인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저에게 대리권이 있을 것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한테 대리권을 줬어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 뭐라고 하셨나요?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이 말은 권한 내의 행위일 것. 제가 지금 제 마음대로 엉뚱한 이야기 하고 있는 거 아니죠? 법에 그대로 적어져 있는 거. 대리인이라는 말은 대리권이 있을 것. 대리권의 존재. 그 다음 법 자체에서 권한 내에서라고 했죠. 권한 내의 행위일 것.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그 다음 뭐라고 적어져 있습니까?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 아니요. 권한 내에서 다음에 표시한 의사 아니요. 왜 빼먹습니까? 그 권한 내에서 다음 딱 여기부터 시작합니까?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할 것.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원칙적으로 제가 만약에 제가 대리인으로서 병하고 매매 계약을 할 때
계약서에다 뭐라고 쓰라는 거냐면 매도인 여러분입니다. 매도인 갑대리인을 이렇게 적어주라는 겁니다. 본인을 위한 것임을 뭐 할 거? 이렇게 표시할 거. 이거를 법률 용어로 뭐라고 하느냐? 현명한다. 또는 현명주의. 명, 이름. 나타낼 현. 나타내준다. 그래서 이처럼 제가 그냥 매도인 을 이렇게 안 적고 여러분의 대리인 을 이런 식으로 적는 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그림을 다시 그려보면 갑이라는 사람이 여러분입니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이거를 팔고 싶고 그래서 요 을이라는 사람한테 대리권이 있어야 되니까 줄 숫자를 써서 대리권을 준다. 수권행위. 되셨죠? 그러면 을에게 대리권이 있는 겁니다. 을에게. 그랬고 요 을이 가가지고 병하고 계약서를 씁니다. 그런데 방금 팔아라고 매도하라고 대리권 줬으니까 요거는 지금 권한 내에서 한 거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여러분이 저한테 대리권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는 대리권이 있습니까? 예, 1번의 요건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 다음 권한 내의 행위를 했습니까? 예. 그 다음에 만약에 계약서에 매도인 자리에다 도장 찍기 전에 매도인 자리에다가 이렇게 적어줬습니다. 나타내줬습니다. 그러면 현명도 됐나요? 예. 이 세 개의 요건이 다 갖춰졌기 때문에 남이한 의사표시임에도 이 요건이 다 갖춰졌으니까 이 계약에 따라서 여러분은 병한테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무를 부담을 하고 대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다. 이러한 제도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니요. 이러한 제도를 대리. 예. 그 다음에 수권행위는 다른 말로 하면 대리권 수여행위. 줬다라는 거. 계약입니까? 단독행위입니까? 수권행위. 수권행위? 계약 아닐까요? 단독행위예요? 유재포 씨하고 동철이하고 뭘 만들었다 했습니까? 어떤 라면? 들어는 보신 것 같나요? 전혀. 아니요. 괜찮습니다. 무슨 라면? 다시 보겠습니다. 한번 끝까지 해보고. 동철이하고, 자, 유재포 씨하고 동철이하고 라면을 만들었다. 그 라면 이름은 상추면이다. 그런데 지들이 그 라면을 만들어 놓고도 수프에 엘러지가 있어서 그걸 먹으면 해취하고 재채기를 한다. 들어봤나요? 안 들어봤나요? 들어보긴 했습니다.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들어봤을까요? 안 들어봤을까요? 첫날 수업 들어오셨죠? 예. 첫날 수업 들어오셨죠? 수면 해외치는 들어봤잖아요. 뭔지 기억이 안 나요. 거기 9페이지네요. 여기 강추, 반추, 폭추. 아니, 그건 지난 시간에 한 거고, 적은 거고. 9페이지에. 9페이지. 9페이지. 상추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유재포 씨하고 법률행위 종료하면서 가장 대표적인 분류가 계약과 단독행위다. 그러면서 단독행위에서 유재포 했고, 내용은 말 안 했지만 이 단어 자체를 이렇게 외우자. 되셨나요? 이거는 어차피 뭐 시험에는 아주 쉬운 거고. 자, 그럴 때 지금 왜 거기를 했느냐? 수프에서 수가 뭡니까? 수권행위. 지금 수프에서 수가 나와서 상대방이 단독행위. 대리권 수여행위. 여러분이 저한테 대리권 주는 거 단독행위. 그 중에서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되셨나요? 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기에 적어져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수권행위라든지 앞에 채무 면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험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을 전제로 하지 말고 조금 시간이 지났다고 치고요. 이거는 시험에 나오면 쉬운 걸까요? 어려운 걸까요? 아니 쉬울 때는
아니, 시험 때 이제, 지금 말고, 지금은 이거 뭐, 유제포 통철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도 생각도 안 나는데, 나중에 가가지고, 채무 면제가 단독행위다. 그런 게 나오면, 그거는 시험에서 난이도상, 객관적으로, 쉬운 걸까요? 어려운 걸까요? 쉬운 거. 쉬운 것 중에서도 엄청 쉬운 겁니다. 난이도 최하. 난이도 최하. 지금을 말하는 게 아니라. 무슨 말씀 아시겠습니까? 네. 예, 그러면 이제 제가 이야기하려고 지금 한 이야기는 뭐냐면, 여기 보십시오. 그러면, 자, 난이도로 따져가지고, 1번, 쉬운 것. 여러 번 제가 질문 들어본 겁니다. 쉬운 것. 2번, 어려운 것. 그 다음, 중요도로 따져가지고, 1번, 중요한 것. 2번, 중요하지 않는 것. 그러면, 각각을 연결하면 4개가 나오죠. 중요한데 쉬운 것. 쉬운데 중요하지 않은 것. 중요한데 어려운 것. 중요한데 쉬운 것. 4개가 나올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이 강사라면은요, 입문 때 어떤 걸 하겠습니까? 여기 연결되는 게 4개가 나오는데, 중요하지 않은 것은 할 이유가 없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중요한데 쉬운 것을 입문 때 강의할 수도 있고, 중요한데 조금 어려운 것을 강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1번, 쉬운 게, 중요한데 쉬운 게 1번, 중요한데 어려운 게 2번. 그럼 여러분은 입문 때 어떤 걸 강의하시겠습니까? 1번 아니면 2번? 1번이요? 1번? 아니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의견 물어본 거니까. 저는 어려운 거. 예. 저는 2번으로 갑니다. 네. 왜 2번으로 가느냐? 어차피요, 복습 안 합니다. 어차피 복습 안 해. 그러면, 요런 쉬운 거. 이거 쉬운 거 강의 설명 쭉 해놓고 통철 유제포 잊어버린 거나,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한번 들어보는 거나, 그랬을 때 저는 일단 여기 타겟이 이렇게가 많이 돼 있다. 어차피 복습 안 할 거, 공부 안 할 거, 한 번이라도 더 들어라도 두자. 아까 통철 상추변수, 이거 난이도 최하. 중요한데 난이도는 최하. 이거 하고 있어봐야 큰 의미 없다. 어차피 시험장 가면 다 맞힌다. 다 맞힌다. 물론 여러분들이 복습을 열심히 해준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 1번 하겠습니까? 2번 하겠습니까? 2번. 복습을 열심히 해준다고 가정을 해도 2번. 공부를 전혀 안 한다고 해도 그러면 2번. 더 2번. 어차피 한번 들으라도 두는 게 더 낫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강의 자체는 그런 식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런 거. 동철이 아니라 뭡니까? 동서, 입손에 배상하자. 그런 거라든지 사기의 그림이 어디에 와 있는가. 그 그림 모르면 나중에 지문들, 해결 안 될 지문들이 엄청 많습니다. 아, 헷갈릴 것 같아요. 진짜. 예. 그래서 초반부터 그 그림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그림을.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어떤 방식으로 지금 어떤 것들을 강의를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중요한데 꼭 어렵다기보다도 반복이 필요한 것, 내지는 이해가 필요한 것. 이해가. 그런데 지금이 시간이 좀 되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강의는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이쪽으로 와가지고 다시 한 번만. 남이 한 의사표시 때문에 갑이 소유권 이전 의무를 부담한다. 그건 예외적인 것이죠. 되셨나요? 그러한 예외가 인정이 되려면 이렇게 세 가지 요건이 갖춰져야 된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저한테 대리권을 안 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병한테 가가지고요, 여러분의 대리인입니다라고 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소유권 이전 의무를 부담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런 걸 뭐라고 부릅니까? 무권 대리. 지금 자연스럽게 이제 무권 대리라고 하는 겁니다. 무권 대리. 그 다음에 또 권한 내의 행위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저한테요, 바쁘니까 내 건물 담보로 잡히고 돈 좀 빌려와라. 그럼 이거는 지금 대리권을, 어떤 대리권을 줬냐면 담보대출에 관한 대리권을 줬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의 건물을 그냥 아예 팔아버린 겁니다.
되셨나요? 권한을 뛰어넘어 버렸죠. 뛰어넘은 부분에 대해서는 대리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런 것도 뭐라고 부른다? 무권 대리. 무권 대리. 되셨나요?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대리에서는 지금은 그 개념만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시험 자체는 딱 나올 것들이 정해져 있으니까 빠르게 가가지고 무권 대리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무권 대리. 자, 여기는 이제 나중에 다 보는 거고요. 나중에 보는 거고, 중요한 것들 쭉 돼 있고. 잠시만요. 이렇게. 이제 여기 130조부터 나옵니다. 그럼 일단 이쪽을 펼쳐두고 지금 여기가 딱 그 조문 박스로 해가지고 130조가 안 나와 있으니까 법령집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130조. (130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권대리라고 적어져 있죠. 확인하셨나요? 근데 무권대리 위에다가 이거 적어두십시오. 계약의. 그걸 적어두는 이유는 뭐냐면 136조를 가보십시오. 136조 우측에. 거기는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단독행위와 예, 우리 법률행위 가장 대표적인 게 의사표시의 수와 방향에 따라서 단독행위와 계약으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처럼 단독행위와 무권대리, 단독행위가 무권대리로 이루어졌을 때 그거는 별도로 적고 있습니다. 별도로. 그래서 130조는 제목은 무권대리 그냥 되어 있지만 앞에 어떤 단어가 생략되어 있다? 계약을 무권대리 했을 때. 계약의 무권대리. 그리고 조문을 읽어보면 다 계약이라는 단어가 적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3 읽어봅니다. 대리권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겁니다. 여기 저 그림에서 여러분이 저한테 대리권을 줬다 안 줬다? 안 줬는데 제가 가가지고 대리인입니다 라고 해서 지금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되셨나요? 예. 자, 그 다음 다시 처음부터. 여기는 뭘 주의하시냐면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무효로 한다 이렇게 안 적어져 있습니다. 뭐라고 적어져 있습니까? 아니요. 그 다음부터 해가지고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효력이 없다니까 무효라고는 적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무효로 한다라고 적어져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그럼 뒤집어서 추인하면은요. 어떻다는 겁니까? 효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계약의 무권 대리는 일단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딱 두 개로만 한다면. 아니요, 무효. 일단 제목 자체가 마지막에 조문회가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지막이 딱 마지막이 본인에 대해서 효력이 없다. 예, 효력이 있다고 적어 있습니까? 없다고 적어 있습니까? 없다. 그 말은 유효라는 겁니까? 무효라는 겁니까? 무효라는 거죠? 아니, 효력이 없다라고 적어져 있으니까. 확인되셨죠? 네. 그러면 자, 저기 다시 이쪽에다 다시 그림. 대리권 없는 자가, 그 말은 여러분이 저한테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줬다 안 줬다? 안 줬는데 병한테 가가지고 매도인 갑대리인 의뢰해가지고 1억 원의 계약을 체결을 했다. 계약서를 썼다. 그러면 요 매매계약 유효다 무효다? 그냥 유무효로만 따지면 법에 적어진 대로 하면 예, 효력이 없다. 그런데 이 매매계약은 무효는 무효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매매계약의 무효는 확정적일까 불확정적일까?
불확정적이다. 왜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하시면 됩니까? 추인을 하면 그렇죠. 추인하면 유효가 되니까. 되셨나요? 그래서 무효는 무효인데 불확정적 무효. 되셨나요? 그런데 더 이제 앞으로 자주 써지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동적 무효. 유동적 상태에 있다. 유동적 상태에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조문에 적어져 있어요. 조문에. 130조. 이건 무권 대리인데 이 매매계약의 무권 대리, 대리권 없는 자가 계약을 했으니까 무효는 무효인데 확정적 무효가 아니라 어떻다? 유동적 무효다. 유동적인 상태에 있다. 또 내지는 일단 무효다. 일단 무효다. 그러면 이 무효가 어떻게 되면 유효가 될 수 있나요? 어떻게 되면 유효가 될 수 있나요? 아까 좀 보니까 예, 본인이 추인하면. 재방송합니다. 지난해 잘했던 거. 추인이라는 단어 쉽나요? 어렵나요? 지난번에 수업 복습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가시고 나서 했던 거. 안 하셨죠? 예, 그러니까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뭐라고 설명을 드렸느냐. 이 단어는 나중에 인정한다. 사후에 인정한다. 추후에 인정한다. 그래서 몇 번만 익숙해지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사고를 치지 않았습니까? 사고를 대리권 없는데. 그럼 여러분이 나중에 인정한다. 나중에 인정해주면 계약이 유효가 된다라는 겁니다. 유효가 된다. 그래서 이 단어 자체는 사후 승인이라는 의미로서 낯설 수는 있지만 몇 번만 반복하게 되면 별로 어려운 단어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뭐가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추인을 아주 어려워합니다. 시험에서는. 왜 그렇다고 그랬습니까? 말했습니다. 제가. 왜 그렇다고 그랬습니까? 왜 어렵다고요? 이 단어가 어려운 게 아니라 무엇을 추인했느냐, 무엇을 추인했느냐, 무엇을 추인했느냐. 추인의 대상이 뭐냐? 추인의 대상이 많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지금 그렇게 새삼스럽게 하면은 제가 좀 뻘쭘하겠죠? 네네네. 아니 빠르게 있더라고요. 지금 잘 의식하십시오. 추인이라는 단어는 조금만 익숙해지면 별거 아닙니다. 그러나 시험에서는 많은 수험생 여러분들이 어려워합니다. 그러면 왜 어려워하는가를 알면 대응도 더 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추인은 종류가 많기 때문에. 종류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추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앞에 적어져 있는 거, 무엇에 대한 추인인가 또는 무엇을 추인한다고 하는가, 이거를 항상 머릿속에다가 가지고 계셔야 된다. 가지고 계셔야 된다. 되셨나요? 그래서 지난 시간처럼 확인했던 거 지금 페이지를 좀 뒤로 가보시면 재방송이면 재방송 48페이지에 보시면 중간표에 관련 판례 해가지고 뭐 적어져 있나요? 아니요. 시커먼 글씨. 그 밑에. 관련 판례. 예, 요겁니다, 요거. 네. 네. 거기가 모무추입니다. 네. 모무추에서 앞에 무가 뭡니까? 무권 대리. 그러니까 앞에 무의 내용. 무권 대리. 지금 하고 있는 거. 무권 대리의 추인. 되셨나요? 네. 뒤에 무는 뭡니까? 무권리자의 추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더 정확한 표현은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의 추인입니다. 6월 1일 날 소유권 없는 사람이 처분행위 했을 때. 되셨나요? 그랬을 때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를 줄여서 네 글자로 뭐라고 부른다 하기로 했습니까? 앞으로 무권 대리처럼 네 글자로 무권 처분이라고 부를 겁니다. 6월 1일 날 소유자여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소유권 없는 사람이 처분행위를 하는 것, 그거를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더 줄여서 무권 처분. 그 다음 50페이지에 가시면 저기 하단에, 밑에 하단에 보면 방금 했던 게 이겁니다. 이거 무무추. 그 밑에는 뭡니까? 무추. 이거는 뭡니까? 풀네임은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 더 줄이면 양가로 4번이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효행위의 추인. 찾으셨나요? 네. 예. 이거를 최대한 빨리 외우십시오. 최대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추인이라는 단어 자체는 시간만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공부하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추인을 다 어려워한다. 왜 그러느냐? 종류가 많아서. 종류가 많아서. 자, 그래서 다시 한 번만 머릿속 한번 보지 말고 무무추에서 무는 뭐였나요? 첫 번째 무. 예, 지금 하고 있는 거. 무권 대리의 추인. 무무추에서 두 번째 무는 뭡니까? 무권 처분의 추인. 이제 네 글자로 무권 처분을 하기로 했으니까. 무추는 뭡니까? 제목이 무효행위의 추인. 무효행위의 추인. 되셨나요? 네, 아주 중요한 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54페이지에 가보면 이건 좀 이따도 설명하겠지만 저기 위쪽에 뭐 적어져 있습니까? 취추. 그랬을 때 반가로 1번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위로 가보면 큰 제목 제일 위에 반가로 1번. 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이게 취추입니다. 취추. 그럼 이 취추는 그냥 개념만. 자, 보십시오. 을하고 1억 원의 매매 계약이 체결했는데 얘가 사기쳤습니다. 이게 저라고 가정하고. 저하고 여러분하고 여러분의 부동산에 대해서 1억 원의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됐는데 제가 여러분을 사기쳐서 매매 계약이 된 겁니다. 이 매매 계약은 무효다. 뭡니까? X입니까? X.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저한테는 취소권이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에게 취소권이 있다? 있다. 그러면은요, 자, 여러분은 이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죠. 꼭 취소해야 됩니까? 의무입니까? 아니죠. 이럴 수도 있죠. 가령 저한테 사기 당해가지고요, 정말 기분이 나빴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하다 보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은 막 가령 뭐 재력이 좀 막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유 불쌍한 양반, 오죽했으면 나한테 사기를 쳤을까? 그러면서 측은지심이 발동할 수도 있죠. 경우에 따라서는. 그래가지고 그냥 에휴 봐주자. 상황 이해되셨나요? 그게 취추입니다. 다시 앞에 취추가 뭐였나요? 방금 위에 제목, 큰 제목으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주의. 이해되셨나요? 지금 이 매매계약, 여러분은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죠. 그런데 취소를 안 하고 그냥 봐줘버리겠다는 겁니다. 측은지심. 그래서 거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거기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밑에 54페이지에 54페이지 제일 위부터 54페이지 제일 위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이걸 줄여서 우리는 앞으로 뭐라고 한다고요? 취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하지 않겠다고 하는 의사표시, 이게 취추입니다. 그리고 가로는 암기하십시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른다고요? 취소권의 포기. 이해되셨나요? 예, 여러분한테 취소권이 있는데 여러분이 그냥 그 취소권을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확인되셨죠? 예, 예. 그래서 지금은 요거를 의식을 하는, 법추는 지금은 필요 없습니다. 법추는 잠깐만요. 법추는
거기는 왜 안 해놨지? 거기 54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145조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법정추인. 거기도 표시 한번 하시죠. 법추. 네, 이렇게. 그래서 추인은 지금 억지로 막 외우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수없이 반복되니까. 그래서 추인은 그 앞에 거 무엇을 추인한다는지 그 말이 중요하다. 그래서 무무추, 무추, 취추, 그 다음에 법추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 네 가지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요 추인은 1번부터 4번까지 해서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1번부터 4번까지 중에서. 사기 방법이었나요? 아니요. 여기. 제가 지금 대리권도 안 줬는데 사기 쳤다가. 아, 네네. 그 무무추. 예, 여기. 요거. 여기 뭐였나요? 무권 대리. 무권 대리를 추인하는 겁니다. 무권 대리를 추인하는 거. 자, 다시 한 번만 법령지 130조 가셔가지고 여기 조문까지 읽어보고 잠깐 쉬겠습니다. 130조 무권 대리라고 되어 있지만 앞에 어떤 단어가 생략이 되어 있다? 계약의 무권 대리.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그 다음에 뭐라고 적었습니까? 본인이 아니요. 대리인으로 한 다음 단어. 계약이라고 적어져 있죠? 조문을 읽어보면 다 계약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니까요. 예.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 대한 효력이 없다. 그럼 뒤집으면 본인이 추인을 하게 되면 유효가 된다. 유효가 된다. 확인되셨죠? 네. 그래서 이 추인이 바로 무무추에서 첫 번째 무. 이렇게 적어두셔도 되죠. 무무추 해놓고 무에다 동그라미 쳐둔다든지. 그 추인의 정체가 바로 무무추에서 첫 번째 무. 무권 대리의 추인. 무권 대리의 추인.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제가 대리권도 없이 대리권도 안 줬지만 이런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다. 그럴 때 나중에 추인을 하게 되면 이 매매 계약이 어떻게 된다? 유효가 된다라는 거. 그랬고 이제 많은 경우에 이런 건 어떨 때 벌어지느냐? 자식이 엄마나 아빠 재산 팔아먹을 때 그때 무권 대리.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만 하나 더. 아들이 엄마 재산, 아빠 재산 또는 남편이 말썽 많은 남편이 아내 명으로 되어 있는 아내 재산 요거를 팔아먹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주 나오는 방법이 판례. 첫 번째가 뭐냐면 여기 아빠입니다. 이렇게 팔아먹는 방법입니다. 이 그림이 뭐였습니까? 제가 단어들을 지금 뺐지만 또 하나의 방법은요. 이렇게 팔아먹는 방법입니다. 이게 뭐였나요? 무권대리. 여기에 요겁니다. 요거. 무권리자. 뭐라고 했냐면 갑소의 부동산인데 을이 등기 관련 서류를 전부 다 위조해가지고 지 앞으로 등기하고 병하고 매매계약 4월 1일 날 하고 애한테 돈 받고 등기를 넘겨줬다. 병은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왜? 무권리자. 6월 1일 날 애한테는 처분권이 없었죠. 그래서 이것이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반드시 외우십시오. 딱 그림 나오면. 그런데 뭐라고 잠깐만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무권리자의 의무 부담행위, 요 매매계약은 유효 무효? 유효. 취득해서 이전하여야 한다니까 유효. 지금 말하는 건 애의 의무 부담행위, 매매계약을 말한 게 아니라 6월 1일 날 하는 처분행위. 이걸 줄여서 네 글자로 앞으로 뭐라고 부른다고요? 무권처분. 유효 무효? 무효. 요거 대리권 안 줬는데 가가지고 제가 우리 아버지 대리인입니다.
제가 제 아내가 저한테 대리권 줬습니다. 해가지고 해버리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무권 대리. 유효, 무효? 무효. 무권 대리도 무효. 무권 대리도 무효. 그런데 이 무효는 확정적 무효, 유동적 무효. 둘 다. 유동적 무효. 왜? 요것에 의하여. 뭐가 되니까? 유효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아들이나 지금 남편이 사고 쳤는데 아빠가 괜찮다고 한 겁니다. 내가 인정할게. 내지는 내가 받아들일게. 되셨나요? 자, 그래서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조금 길어졌는데 여기까지는 읽어야 되니까. 아까 무무추 거기 가보시죠. 무무추 48페이지. 일단 무무추를 읽기 전에 바로 위에 제목이 뭡니까? 관련 판례 바로 위에 제목? 유동적 무효에 의해. 그래가지고 두 문자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무토. 이것도 외워야 됩니다. 그런데 외울 필요가 없이 지금 1번하고 2번은 방금 했죠? 네. 유동적 무효, 확정적 무효? 유동적 무효. 되셨나요? 관련 판례. 지금 판례를 너무너무 중요한 판례인데 시험에도 한 서너 번 나오고 거기서 판례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이거나 저거나 아빠가 괜찮다고 하면 상황이 엇비슷하다라고 판례가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읽을 건데. 자, 관련 판례. 권리자가 무권리자의 처분을 추인하면 무권 대리에 대해서 본인이 추인을 한 경우와 당사자들 사이의 이익 상황이 유사하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므로 무권 대리의 추인에 관한 민법 조문은 무권 처분의 추인에 뭐 할 수 있다? 유추 적용할 수 있다. 이게 유력한 시험 문제입니다. 유추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유추 적용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서로 뭔가 비슷한 거 있으니까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무권리자의 처분이 계약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권리자가 이를 추인하면 원칙적으로 계약의 효과는 계약을 체결했을 때에 소급하여 권리자에게 귀속되게 된다. 그래서 그 뒷부분은 아주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쉬었다가 어떤 단어를 설명을 해야 되냐면 소급한다는 말. 소급. 자, 그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잠깐 쉬셨다가 여기 연결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예.